너희들한테 간호사라는 직업은 어떤 의미니? 애증관계? 취업 좀 일자리 관련해서. 원하면 얼마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근무는 사실 할 수가 있어요. 병원의 문턱은 낮아졌는데 감염의 문턱도 낮아. 그렇지. 그래서 가기 쉬운 거 아닐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간호사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쨌든 간호사 직업 9년차, 6년차, 합의 15년차 봤을 때 여성 일하기 좋은 직장이니? 여성만 있으니까 여성으로서의 피해는 안 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 확실히 피해 안 네. 보는구나. 네. 하긴 유리천장 이런 게 없겠네. 왜 다 여성만 그쵸, 일하는 네. 거니까. 뭐 남자분들이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여자들이 대부분인 직업이고 여자를 위한 정책이나 여자의 복지가 출산, 육아. 네, 네, 그런 잘돼 거를 있죠. 잘 돼 있어요, 아. 확실히. 그런 다른 거에 데에 대해 비해서. 눈치를 전혀 안 봐도 되고 복지 좋다고 했는데 복지 어떤 게 있는데? 일단 서울대병원 그거 임신휴직, 임신하면 바로 쓸 수 있는 휴직이 있고 몇 개월? 그냥 임신한 기간 동안 그리고 출산휴가 3개월 유급휴가고요 그거 육아휴직 3년 앞에 잠깐 임신휴직 그거는 유급이야? 무급이요 무급이고 출산휴가 3개월은 유급. 유급. 100% 나와? 100%인데 이제 수당 기본적인 수당은 좀 빠지죠 그건 당연히 빠져야지. 네, 기본도 수당 받을 일을 안 했으니까. 이제 육아휴직 3년. 3년 이거는 무급? 그때는 기본급까지는 안 나오고 기본급이 몇 프로 정도 나올 그러면 거예요 1년 차는 유급 어느 정도 나오고 2년 차는 안 나오고 뭐 그런 것들. 네 받아보지 않아서 한 번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똑같이 임신에 관련된 휴직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잘돼 있고. 그래서 뭐 분만휴가나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무조건 쉴 수 있게 내가 원하면. 네, 뭐 분만휴가는 유급이고 육아휴직은 저희는 2년이었거든요. 모든 아이들마다 2년씩 쉴 수 있고 그게 뭐 만 8세 이하인가까지 해서 이제 엄마가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만큼 나눠서도 쓸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 대학병원에 있어서의 약간 복지 혜택으로 내 가족이나 내가 입원했을 때 뭐 이런 혜택은 없니? 있죠. 병원비가 입원료 할인되죠. 병원비, 얼마? 진료비. 제가 만나는 모든 의사 진료비는 무료. 그러니까 본인이? 네, 본인이 하는 거 무료. 입원료, 각종 모든 비급 의료비는 다 50%. 엄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계 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도 가정의학과 진료는 무료고 그 외에는 50에서 한 70%좀 진료마다 조금씩 다르고 직계가족이랑 뭐 약간 시어머니, 시부모님 뭐 이런 시부모님까지 해서 뭐또 30에서 50%이 정도? 간호사 직업이 좀 장점은 뭐니? 아무래도 병원에 있다 보면은 뭐 내 주위 사람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베이팅 게임이네. 이게 첫 번째 장점이야? 병원에 좀 있다 보면은 내가 뭐 건강검진을 좀 한다거나 아무래도 병원에 대한 문턱이 낮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 가기 힘든데 저희는 어쨌든 거기서 근무를 하니까 조금 아파도 그냥 바로 가고 진료를 볼 수 있고 아, 본인이? 네. 네. 문턱이 낮아서 뭐 진료를 잘 볼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생각보다 병원을 나와보니까 그게 크더라고요. 취업 좀 일자리 관련해서. 원하면 얼마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근무는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좀 취업이 쉽다는 얘기야? 그쵸. 일을 언제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많기도 하고 경력만 충분히 되면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근무를 하는 건 확실히 쉬워요. 그만큼 일자리가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인가? 일자리도 부족하고 할 일도 굉장히 많고. 간호사 직업의 단점은 상교대 얘기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감염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 그거는 간호사가 아니라 그냥 그냥 병원에서 병원에 근무를 있는 하는 사람.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네. 병원의 문턱은 낮아졌는데 감염의 문턱도 낮아. 그렇죠. 왜냐면 아픈 사람들 모든 감염 그치. 질환에 대해서 노출되기 쉽죠. 그치. 충분히. 보통 감기 안 심한 사람이 내가 갔다 감기 심해졌다. 이런 얘기 약간 있잖아. 그런 얘기. 병원은 가기 쉬워도 그만큼 노출되기도 쉬운 거. 그렇지. 그래서 가기 쉬운 거 아닐까? 간호사인 거 후회했던 적 있니? 처음에 제가 보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받긴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너무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니까 뭐 간호사 아니라 뭐 의료직이면 다 그럴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점점 처음에 그런 충격이 점점 덜해져서 옅어지겠지. 옅어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어떤 환자분이 이제 임종에 가까웠거나 그런 상황이 생겨도 조금 무덤덤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진짜 일이 되는 거지. 네. 어쩔 수 없이. 네. 나도 직업으로서 일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뎌지는 게 좀 어쩌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9년차, 6년차 근무할 때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몇 번 정도 본 것 같아. 엄청 많이. 엄청 많아요. 대충 생각 뭐 100번이 넘어가야 100번이 아니,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중환자씩 근무했으니까. 네. 내 담당이 아니어도 내 근무하는 시간에 사실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어쨌든 감정적인 동요가 오니까 오지, 분이나 오지. 오래 같이 봤던 오지. 분이나 그치. 또 막 보호자들을 보면은 되게 슬프잖아요. 감정 소모
것도 좀 심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연차가 올라갈수록 어쨌든 안타깝긴 한데 다음 할 일을 빨리 어쨌든 난 진행을 해야 되니까 행정적인 절차만 이제 딱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진짜 간호사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나는 그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감정적이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 상황에서 눈물이 나고 같이 앉아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그 역할은 가족이 하는 거니까. 네, 그냥 뭐 위로는 할 수 있어요. 위로는 왜냐면 사실 오래되신 분들 장기 환자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과의 저희와의 관계도 굉장히 친밀해지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의 그 위로도 좀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네. 생각하는 게 제가 환자가 되거나 제가 보호자가 돼서 병원에 딱 갔을 때 되게 의료진들의 한마디가 되게 크거든요. 너무 의미건조하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딱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해 주는데도 되게 상처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을 할 때 이제 이분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만 최악의 상황을 설명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간호사 근무하면 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환자나 에피소드가 있다. 저는 제가 처음에 보내드렸던 분이 제일 기억에 남긴 해요, 사실. 그 환자가 사망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랑 그때 저의 정신적인 충격과 이런 게 사실 크더라고요. 그렇게 피가 막 튀고 그런 상황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 겪는 거니까. 이제 병원 생활 오래 하신 분이니까 되게 그 혼자 있는 거에 대한 외로움이 좀 크셨어요. 아무래도 진짜 아무도 없고 진짜 침대에 딸랑 혼자 있어 얼마나 사실 되게 막막하고 외롭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옆에서 손도 잡아드리고 같이 막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근무 안 하는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빈 침대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각나고 사실 저는 이렇게 중환자실 좀 여러 파트를 다녀봐가지고 뭐 엄청 이제 일이 많았는데 2년차, 3년차 정도 됐을 때 이제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밥 시간이 돼가지고 근데 저희는 이제 파워텔 같은 거를 들고 다녀요. 파워텔? 파워텔이라고 응급 쪽에서 많이 쓰던 거였는데 이제 그 공동 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응급 상황이나 어디 CPR이 나면 그 파워텔로 하면 그 파워텔에서 소리가 나요. 뭐 무슨 병원 CPR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들고 밥을 먹으러 가서 밥을 떠서 이제 딱 내려놓자마자 파워텔에서 이제 무슨 병동 CPR입니다는 딱 저희 병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본능적으로 느꼈죠. 내 환자라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밥 뜨자마자 밥 바로 다시 다 버리고 막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했던. 실제로 같은 환자였어? 네. 간호사 일을 하는 게 이제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이 다 어쨌든 모여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환자도 보호자도 좀 신경이 날카로울 수 있고 같이 일하는 간호사도 그 다음에 의사도 그리고 일하는 환경도 상교도 되게 힘들고 하잖아. 그래서 힘든 경우라든가 많을 텐데 이런 건 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후배 간호사나 동료들한테 얘기해 준다면. 근무를 끝내고 났을 때 그거를 사실 잊을 수 있는 게 사실 간호사의 장점일 것 같아요. 물론 감정적으로 손노를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돌아가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퇴근 후에는 끝! 약간 이렇게 될 수는 있거든요. 아 그렇네. 네. 일반 직장은 내일 와서 내가 그 일 이어가는 건데 제 일을 뭐 야근을 해서 더 한다거나 추가 근무 시간을 해야 되는데 내가 퇴근을 해버려서 내일 빨리 가서 해야 된다거나 그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장점으로 생각해서 딱 병원을 나온 후에는 그러한 모든 감정적인 걸 좀 아무래도 감정 소모가 많은 직업은 맞거든요. 병원에 내려두고 그 감정. 네, 내려두고 또 이제 다른 뭐 취미생활을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확실히 간호사의 장점은 그 근무가 끝나면 잔업이 없다는 거. 그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이게 또 체력적으로 힘들면 사람이 더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좀 잘 자고 잘 먹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런 좀 체력 관리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확실히 자기가 피곤하면 같은 일도 되게 짜증나게 받아들여지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니까 체력 관리를 좀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간호학과 4년, 이제 간호사로서 9년, 6년, 아마도 13년, 10년 동안 간호사란 길을 달린 거잖아. 너희들한테 간호사란 직업은 어떤 의미니? 애증관계?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간호사가 힘든 건 분명히 많은데 간호사라서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았어요. 일하면서 힘들었지만 일하면서 즐거웠던 기억도 훨씬 더 많은 거 맞고 같이 있는 사람도 사실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있거든요. 같은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증관계? 여전히 사랑하는 직업? 물론 지금 병원을 그만두긴 했지만 간호사를 나쁘게 얘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어쨌든 제가 6년 동안 일했던 직업이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냥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것도 많이 얻었고
이제 환자분들 사연이나 보호자분들 사연을 보면서 막 그런 뭔가 인생 교훈도 얻은 것 같고 어쨌든 병원에서는 정말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그때 내가 반응하는 거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간호사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서 간호사님부터. 다른 학과랑 좀 다르게 실습도 하고 막 교육도 듣고 어쨌든 되게 빠듯한 진짜 고등학교 시간표 같거든요. 일정을 너무 대학생활 동안 그렇게 빠듯하게만 살아가서 되게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학업에 열중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저는 해보라고 그 얘기하고 싶고 저도 물론 막 학교 때 막 그 해외 봉사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또 약간의 리프레시가 됐거든요. 좀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다양한 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뭐 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또 이런 것들 얘기 들으면 또 다른 또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좀 두루두루 좀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최대한 하면 좋겠다. 그렇겠네. 진짜 나중에 현장에 나오면 정말 간호사랑 그렇죠. 길로 걸어야 되니까. 네, 현장에 나오면 더 그럴 기회가 없고 어쨌든 대학교의 장점이잖아요. 다양한 과가 모여있고 다양한 활동이나 지원이 된다는 거. 뭐 이제 막 만약에 일을 시작한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지치긴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해결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긴 있고요.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 초에 이렇게 퇴사를 하고 보니까 다 나쁜 기억은 아니더라고요. 다 뭐 행복하고 즐거웠던 내 모든 삶이 다 거기 있는 거라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때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장점과 즐거움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즐기면서 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퇴사하고 나니까 진짜 맞아. 좀 약간 이게 기억이 미화되는 미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즐거웠는 기억 이런 것만 남더라고요. 맞아. 되게 보람도 많이 느꼈고 사실 오늘 클로징 멘트를 2시간 동안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친하게 지낸 지가 그래도 한 4, 5년이 됐잖아. 그리고 사실 내 주변에 간호사 너희들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간호사 섭외를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굳이 내가 너희들 섭외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간호사라는 직업을 사실 아까 말했던 사회적 시선 거기서 나도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 너희를 만나기 전까지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근데 너희를 만나면서 뭔가 간호사라는 직업의 뭔가 자부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되게 보람을 느끼기로 한다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 사실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이 친구도 이야기를 우리 채널에서 좀 보여줘서 전국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아직 사회적 시선이 좀 그렇지 않더라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는 본인들이 일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 나는 이제 좀 아니까.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병원 간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재직을 하고 올 상반기에까지 근무를 했었던 간호사, 연간호사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야!